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중학교 주로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맞고요. 네, 네. 시험이 얼마 끝난 게 맞죠? 네. 아, 지금 아직 좀 학생들이 또 들어오고 있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9시 10분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온 만큼 1분 1초를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쉬지 않고 9시 10분까지 쭉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아주 잘 해주셔야죠. 알겠죠? 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 겪는 그대를 위한 손에 잡히는 대입에 대한 이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처음 겪는 그대를 위한 손에 잡히는 대입에 대한 이해.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혹시 이 중에 대학교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가 미래에 먼저 대학을 갔다가 다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돼가지고 아, 입시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지금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요. 없죠. 불가능하겠죠. 자, 제가 처음 겪느냐고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겪는 것 치고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또 중요한 게 대입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입에서의 결정이 여러분 저도 지금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어떻게 대학을 결정했느냐가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모든 그 기초 결정이 이제 마지노선이 중 2학년 3학년이에요. 지금 입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한테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본 건데 뭐냐면 입시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죠. 얘기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 그런데 부모님 중에도 이 일을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를 만약 다니신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 중에서도 여러분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입시 자체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이제 나중에 알아보게 돼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 딱 입학하는 순간 그야말로 바로 전쟁이죠. 혹시 얼마 전에 PD 수첩에서 나온 이거는 메모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얼마 전에 방송된 건데 PD 수첩에서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뭔지 알죠? 고교 학점제 이해 관련해서 PD 수첩에서 최근 일주일 전인가 방송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꼭 한번 봐보세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내년에 겪게 될 일이 적나라하게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고교 PD 수첩에서 얼마 전에 방송이 됐어요. 고교 학점제에 관해서. 여러분 고교 학점제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그게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고교 학점제 가장 핵심이 그럼 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뭐예요? 가장 핵심이? 학점? 고교 학점제 한번 알고 학점 물론 중요해요. 학점.
가장 본질이 있어요. 선택하고. 맞아요. 학생이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지금 중3이라고 내가 일단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중2도 있겠지만 혹시 중3 한번 손 들어볼래요? 아, 다 중3인데 네. 그냥 중3이다 생각하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여러분 지금 7월이죠? 7월이에요. 내년에 3월 달이 딱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고교학점제라는 틀 안에서 어마어마한 경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선택이 맞아요. 선택이 맞는데 이 선택 과목을 고2학년, 고3학년 때 들을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결정을 해야겠어요? 고1 때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고1 때 나중에 영상 꼭 봐봐요. 이거 영상 보면 잘 나와. 그게 뭐냐면 고1 때 가서 딱 선택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뭐가 되고자 하는지 고1 학생이 모든 걸 딱 꿰뚫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1 대상으로 그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좀 잔인한 경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누구를 뭐 비판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상당히 잔인한 현실이 펼쳐져 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부모님 세대 때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어느 정도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혹시 몇 년 학번이냐고, 몇 학번이냐고. 그러면 대부분이 90년대 중후반 학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수능 100%로 가던 시절이에요. 수능 뭔지 알죠? 대학 수학능 시험. 이걸로 대학을 100% 거의 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내신 뭐 수시 이런 게 없었어요. 부모님 시절에는 수시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과 지금 학생들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도 경험을 해보면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기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학생은 이제 운동선수처럼 해야 하거든요. 운동선수라는 의미가 뭐냐면 열심히 누군가가 딱 전략을 딱 세워주면 열심히 그냥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삼각편대를 형성을 딱 해야 돼요. 부모님은 열심히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학습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중학교 때부터 할 수 있는 애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설명회를 어디에서 누가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듣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진학이라는 관점. 중학교 때부터 잡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왜냐?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이미 그냥 100m 달리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어보면 10명 중에 이미 8, 9명이 제 뒤에서 뛰고 있어요. 한 명이 치고 나가고 있고. 그게 현재 입시 구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상담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결과가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입시 구조화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뭔가를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혹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중학교에서 공부 꽤 잘한다는 학생이 지금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고, 수성구면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이고,
꽤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여기 지금 듣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맥락을 만약에 못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사실상 학생 입장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 입시 구조 하에서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수시로 가려면 더 네.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시로 가려면 네. 남은 시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시로 가려면 남은 시험이 그게 정확히 뭐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네,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죠? 시험이요. 내신. 네, 내신. 자, 오예. 맞냐? 자, 내가 이걸 주려고 물어본 건 아니지만, 자, 맞아요. 내신 등급이 이미 사실상 고등학교 첫 시험으로 결정이 돼요. 고1 1학기 1회고사. 잘 생각해봐 한번. 자, 지금 몇 등급제로 바뀌었는지 알고 있어요? 5등급. 네, 5등급제로 바뀌었죠. 제가 그냥 편의상 9등급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 전까지 9등급제였는데 9등급제 기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 3, 4등급 맞은 애가 있어요. 1학기 1회고사를. 3, 4등급 맞은 애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고1 1학기 1회고사 때 3, 4등급을 맞았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 더 잘 쳐가지고 2, 3등급 가야지 생각하겠죠. 네. 2, 3등급 맞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가야겠다 생각하겠죠. 네. 1등급 맞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절대 내려오면 안 되겠다 생각하겠죠. 네. 등급이 바뀔까요? 바뀌어요. 잘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왜? 다 같이 뛰니까.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하면 바뀌겠죠.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인데 고1 1학기 1회고사 첫 시험 보자마자 3월부터 다 같이 100m로 뛰기 시작해요. 3년 내내. 거기서부터 시험 한번 볼 때마다 탈락하는 뉴스예요 지금. 자, 제 가정은 서울권의 대학을 가고 싶다는 가정하에. 자, 만약에 나는 서울권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면 내 말대로 안 해도 돼. 만약에. 하지만 나는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가는 게 내 꿈이에요라고 하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다 같이 뛴단 말이에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전력으로 뛰기 시작해요. 중학교 때랑은 전혀 달리. 지금 중학생들 시험 끝났다고 학교 분위기 어때요? 놀고 있겠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중3은 옛날 입시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3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날짜가 자, 7월 이미 지나갔으니까 8, 9, 10, 11, 12, 1, 2 내가 생각에는 7개월 남았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는 순간 3월 달에 학생들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좌절해요.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맞아. 3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좌절합니다. 3월 달에 두 번째 좌절 포인트는 우리가 다 아는 1학기 1회고사 중간고사에서 두 번째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나름 교육열이 전국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꽤 센 곳이고 분명히 내신 경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극심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지금 성취 수준 다 어느 정도 A 맞고 있죠? 자,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다 A를 맞았는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내가 그냥 편의상 9등급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치면 내 등급이 3, 4등급이 나오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성취 수준 A를 다 맞으면 애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실까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저한테 누군가가 와서
중학교에서 전부 A를 맡고 있는데 저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중학교 성적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이런 때 그냥 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선생님 시험 끝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고3 담임도 다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실제 입시지도 다 해봤는데 중학교 1, 2, 3학년 때 쉬면 안 돼요. 특히 3학년 때. 왜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쉬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있는 중3 학생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후에 고민하게 돼요. 자퇴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지 PD 수첩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just like an athlete, 운동선수처럼 제가 오늘 뭐라고 주문을 하면 주문한 대로 뛰셔야 돼요. 서울에 이름 들어본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만약에 아니라면 안 뛰어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 가지는 못할 거예요. 위쪽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 정보는 넘쳐나죠. 인포메이션. 근데 중요한 건 난리지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재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꼭 나한테 필요한 걸로 흡수를 딱 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하면 저는 이제 실제로 영어교육, 한국에 대해서 영어교육 전공하고 고등학교에서 주로 특히 고2,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수업 당연히 가르치고 담임도 하고 진학지도도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학생들 그 원서 쓰잖아요 여러 개. 그 순간에 같이 함께 했던 그 세월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그 민낯을 잘 알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을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학생들을 놓고서 한 달 정도 만에 수업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 성적도 알게 되고 실력도 알게 된다고 하면 농담 아니고 여러분 대학 어디 갈지 다 찍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설명회 듣는 태도만 봐도 보여요. 어느 정도 대학을 가겠다. 원장님한테 약간의 기초 자료만 제가 더 받는다고 하면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입시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입시 구조 자체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다 완성된 채로 고등학교에 와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의 좋은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중학교 때 끝내고 올라오는 분일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증명만 하는 거예요. 증명만. 시험 열심히 치고 그냥 그때부터. 그럼 언제 지금 자신의 실력을 늘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3 시험 끝났다고 학교에서 놀 때 공부하셔야 돼요.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 안 돼요. 놀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7개월간 특히. 지금 놀 생각하고 있었죠? 방학 때 어디 놀러 가려고 했죠? 어디 회의도 가고 하려고 했죠? 어차피 나중에 성적 안 나오면 가고 싶어져요. 가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놀러 갈 때 아니에요. 특히 중3 앞으로 7개월간 주말 없어요. 주말 없어. 아니 그런 거 없어.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쉴새. 하나 봐줄게 내가. 그 일요일에 반나절 정도 쉬어요. 네. 반나절 정도만 쉬고. 네,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7개월간 내가 말하는 대로 공부를 진짜 쉬지 않고 최소 순수 공부 시간 한 5시간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하루하루 볼 때마다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거가 이거예요. 대학 진학의 기초 관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얘기 많이 들어봤죠. 혹시 자 교과 전형은 무슨 평가로 뽑는다고 해요? 수능. 용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땡땡 평가로 뽑는다. 힌트. 힌트 줄까요? 네. 조선 힌트 주세요. 네, 초성 줄게. 초성 두 글자. 지읒 리을. 아, 저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아, 좀 그렇다. 누가 뭐래요? 지력, 진로, 조력? 조련, 조력? 조력. 아니 내가 원장님한테 분명히 여기 굉장히 수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잔뜩 모여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초긴장하면서 손 덜덜 떨면서 왔는데 땡땡 평가로 교과 전형은 뽑는데요. 한 글자 줄게 그러면 리을 정리평가 다 나온다. 야 너네 중학교에 잠깐만 중학교에 진로 시간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근데 아직 이까지 저도 몇 시간? 아직 그럼 얘 한번도 안 들었나? 진로 시간에 목사님이 진로 시간에 아무것도 얘기 못 들었어요. 진로 대입에 대해서. 시간에 쌤 연애 얘기 듣는 거. 생 연애 얘기만 들었어요. 아니야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들었어요. 아 일단 넘어갈게. 안 되겠다. 아 원장님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요. 원장님 이거 다 돌려주라고 얘기하겠다. 이거 줄 수가 없네. 야 잠기라. 자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진짜 잘 들어야 할 것 같아. 7개월간 쉬지 마. 그럼 이것도 당연히 모르겠네. 종합전형은 뭘로 하는지. 저건 알아요. 저건 알아요? 저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고. 그 용어가 있잖아. 성기부랑. 네? 지금 리을이요? 지금 리을 지금. 쌤? 지읒 시읒 진실평가 진실 주석. 저번 주에 시작했어. 야 넘어갈게. 안 되겠다. 나 진짜 여기 다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 잔뜩 모여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거 되게 잘하는 학생들 모여있다고 들었는데 뭐밖에 몰라요. 아 알겠어. 자 지금부터 내 말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대답이 없네. 알겠니?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삼각편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신이 일단 되게 중요한 건 알고 있죠? 내신? 수시에서 내신을 많이 보잖아. 네. 이 기록은 뭘까요? 네, 생기부 말하는 거야. 생기부. 수능은 알죠? 네. 네, 수능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 진학의 기초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한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내가 팁 꼭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일단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잘 활용을 해요. 특히 학교를. 자, 진학에 관해서는 학교에 보물 정보가 넘쳐나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느 고등학교 입학을 하든지 반드시 2명의 선생님과는 매우 잘 지내길 바래요. 첫 번째 담임선생님. 네, 담임선생님. 담임선생님과의 그 유대감은 관계 너무 중요해요. 담임선생님이 왜냐면 여러분 기록을 책임지고 있거든. 그 다음에 또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담임선생님이랑 굉장히 잘 친하게 지내야 하고 두 번째
진로 선생님, 학교에 가면 진로 진학 선생님. 자, 중학교만 생각하면 안 돼. 고등학교에 갔을 때 진로 진학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마다 그 선생님들이랑 매우 잘 지내야 돼요. 고1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수시로 잘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대교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하나의 상징 같은 건데 학교에 빅데이터가 있어요. 진학에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그 어떤 프로그램에 다 담겨 있거든요. 버튼만 누르면 쫙쫙쫙 다 쫙 나와요.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는지가.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있다? 담임 선생님이 갖고 있다. 진로 진학 선생님이 갖고 있다. 학교에 있는. 이거는 학교에서밖에 못 봐요. 학교 선생님만 볼 수 있어요. 꼭 학교 선생님과 잘 지내길 바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어디 가라고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또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입학처에 가도 웬만한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박 먹고 대학 가다라는 되게 유명한 책도 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전국의 모든 고3 교실에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담센터. 여러분 주변에 여기 교육지원청에 상담센터가 또 있어요. 진로 진학 상담센터. 거기서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질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면 좋겠고, 자, 대학 입학 전형 몇 년 예고제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대학 입학 전형 땡땡 몇 년 예고제. 4년 예고제란 말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중3이죠? 그러니까 중3은 이미 여러분들 때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안이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중3은 여러분들이 30학번일 거야 아마. 지금 고1이 29학년, 여러분들이 29학번이다. 지금 고1이 28학년도 수능을 치러요. 28학번이야. 그리고 중3이 지금 중3이 29학번입니다. 재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미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안이 거의 많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제 내년에 이제 고1 올라가면 아마 29학년도 기본 사항이 또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고2가 되잖아요. 고2가 되면 4월 달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모집 요강 나오기 1년 전에 어떻게 뽑을지 자세하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 모집 요강 보고 대학교 어떻게 갈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벌써 발받은 애들은 1, 2학년 때 전략을 다 짜서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1, 2학년 때 이미.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고2 때 이런 게 발표가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들 2년 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2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겠죠? 4월 말에. 그러면 그거를 미리 다 봐야 돼요. 일종의 그거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지도를 미리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도를 1년 후에 보면 안 되잖아요. 고3 때 보면 뭐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때 봐야죠. 그 지도를 미리 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3학년 고민이 다 달라요. 2학년 때는 제일 큰 고민이 선택 과목일 거예요. 고교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 과목을 정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하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 진로 시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중학교 진로 시간 제대로 안 들었죠? 네. 시험을 안 본다고 다 대충 들었죠?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 진로 선생님이랑 상담 잘 받으셔야 돼요. 상담을 받아야 돼요. 자, 뭐에 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받아야 돼.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진로 검사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심리 검사 이런 거 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기억나죠? 네. 했죠? 결과지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네. 안 버렸어? 네. 네. 그 결과지 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돼. 맞는 적성 직업 없으면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걸로 상담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 이제 물론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나온다면 그러면 안 나온다고 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검사가 뭔지 알아 공부해서 받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데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 적성에 맞는 건데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다시 적성에 맞으면 사고 싶은 걸로 찾아 나서야지. 그거를 중학교 때 해야 한다고. 자 그러면 좋은 질문이야 학생이. 하준이라고 했지? 네. 하준 아주 좋은 질문이야.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적성에 맞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야? 적성에 맞는 하기 싫은 걸로 나오는 거야.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어? 뭐였지? 저뭐 로봇공학 설계자. 로봇공학 설계자가 적성에 맞는데 하고 싶진 않다는 거지. 네. 자, 학생들 대부분 고민이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적성에는 뭐가 맞다고 나와.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학교 때 그냥 대충 넘어갔어. 그리고 고등학교 가도 이 고민이 또 시작된다고. 왜냐면 선택 과목적인 거야. 선택 과목 정해야 하는데 이게 그냥 잔인한 거야.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하는데 아무거나 정할 수가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선택 과목을 정해야지 이제 생기부가 예쁘게 잘 쓰여지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중학교 때 신중하게 많이 안 하면 이건 내가 지금 이거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는 따지지 마세요. 이건 현실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쟁할 상황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 이 현실을. 그렇죠? 이 현실은 그렇다는 거야. 현실은 고등학교에 가면 여러분한테 선택을 하라고 해. 자꾸. 그럼 난 로봇공학자는 안 하고 싶어.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럼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또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과목을 선택을 못하는 거지.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쵸. 적성에 맞으면서 흥미도 있는 이거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야 정도. 예를 들면 교육계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뭐 의료계, 공학계열 이렇게 계열적으로 크게 좀 잡으라는 거지. 어떤 직업을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계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나는 교육계 쪽에 적성이 맞아. 흥미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의료계 쪽에 적성과 흥미가 맞아. 이런 정도로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 그리고 그 2학년, 3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적에 맞게 줄어들어. 내가 아무리 의사가 되고 싶어도 전부 1등급이 안 나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적성이 있으면 뭐해? 성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학교 때는 크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 때 아이들이 대다수의 아이들이 99%가 사실은 진로 시간에 제대로 잘 안 듣고요. 결과지 나오면 막 쓰레기통에 다 던지고 다 알아요. 저 중학교에 있어가지고 애들 어떻게 하는지. 진로 선생님 막 무시하고 시험 안 본다고 대충 잠 자고 아니면 그 시간에 막 귀 흰색으로 바꿔놓고 무성이어폰 끼고 있고 그런지 알고 있어요. 중학생 애들 전부 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라도 진로 선생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알아보는 거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훨씬 편해요. 자,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애들이 이 고민을 하려다 보니까 자퇴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역대 최다 규모로 자퇴를 하고 있어요. 고1 학생들이 1학기를 마치고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1년 후에
여기 있는 학생 중에 또 내가 생각할 때는 10분의 2 정도는 자퇴를 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에. 통계적으로 그래요. 특히 공부 잘하는 지역. 자퇴를 공부 못하는 애가 자퇴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애가 자퇴해요. 잘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내신이 그만큼 안 나와서. 특히 중학교 때 성취 수준 A 맞았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내가 중3 수준이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좀 힘들어질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5등급 기준이죠? 5등급 기준이라고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이름 들어온 대학 가려면 전부 1등급 맞아야겠죠? 1등급이 10%잖아. 예. 알고 있죠? 10% 안에 못 들면 사실상 못 가는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반에 30명 정도가 있으면 반에 2~3명밖에 서울로 못 가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냉정한. 그런데 여기 과연 여기 CG에 사는 학생들 중에 30명 중에 3명만 서울로 가고 싶을까? 난 절대 서울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 있어? 난 죽어도 서울 가고 싶지 않다. 지하철 너무 싫다. 서울 사람 많아서 싫다. 뭐 이런 사람 있어 혹시? 거의 없다고. 30명 중에 25명에서 27명이 서울로 가고 싶을 거야.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25명, 7명 중에 한 3명만 갈 수 있다고. 한 3명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무슨 선택을 하게 됐어? 당연히 정시 많이 뽑는데 서울에는 그러니까 나 정시 이거 해야지 한다고. 근데 이거 하면 안 되거든. 되게 위험하거든. 그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자퇴한다고 해. 근데 지금 입시 제도가 이거 하는 애들, 자퇴하는 애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다 설계를 해놨어. 특히 28학년부터. 서울대는 아예 대놓고 그런 애를 안 뽑으려고 설계를 다 만들어놨어.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조차도 수능 60%에 학교 성적 40% 본다고 해놨어요. 이런 애 안 뽑으려고. 학교 생활 무시하고 정시만 준비한 애들 다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처한 입시 상황이에요. 놀고 싶어? 지금부터? 네. 그래도 놀고 싶어? 네. 네, 더 얘기를 더 많이 해줘야겠네. 아니요. 누구야 놀고 싶다고 해? 누구야 지금? 너야? 지금 못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중3 7개월 남은 시간 동안 놀고 싶냐고 그냥. 아니요. 아니지. 네. 긴장돼요 지금? 네. 네. 다른 학생들 지금 어때? 긴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이게 너무 중요해진다는 거야. 과목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2학년 때 가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다 발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전략을 다 수립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고3 때 가면 이제 문제는 원서 어떻게 쓸 거야. 그래서 이 입시 일정을 보면 사실상 왜 여러분들 때부터 이미 다 시작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 3학년 때 9월 달에 수시 문제 원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거까지 성적 가지고 수시 문제 원서를 써요. 3학년 1학기 거까지 가지고. 그럼 3학년 때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요. 없지. 없어요. 맞아요. 없어. 2학년 2학기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요. 별로 없어요.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고등학교 3년이 아니야.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마치면 다 결정나요. 1학년 1학기 여러분 내년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어느 대학 갈지 90% 이상이 결정이 나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결정이 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7개월밖에 바꿀 시간이 없다. 지금 다 논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못 놀아.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행평가. 중학교 수행평가 많아 안 많아? 중학교 수행평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지금 중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어? 그럴 수도 있고. 뭐면? 할 수도 있고 힘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말은 힘들 수도 있지. 그렇죠. 힘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랑 비교했을 때 이걸 힘들어하면 중학교 때 수행평가를 힘들어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더 견디기가 어렵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선택을 하는 거야? 자체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나 싫다 깔끔하게 수능 한 방으로 가자.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해야만 하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을 중학교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입시 구조는 중학교 때 이거를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한 애들만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힘들어한다. 그리고 비가 뜬다. 예를 들면 이러면 고등학교 와가지고 버티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중학교 수행평가가 한 2라고 치면 제 생각엔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한 10이거든요. 강도가. 그러니까 양과 범위, 그다음에 난이도,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그래서 고3, 1학년 3월 1일 첫날부터 그냥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 담임 선생님은 고1 담임 선생님은 얘네들 생기부 다 써줘야 하잖아. 예를 들면 이 정도 애들 있잖아요 한 반에. 그럼 담임 선생님은 막중한 책임감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 다 생기부를 써줘야 하잖아. 얘네들 생기부 쓰려면 어떻게 하겠어? 늘 관찰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지금 설명회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듣고 있다. 뭐 혼낼 시간도 없어. 선생님도 너무 바빠. 그래서 그냥 적어만 놔요. 하다가 잠깐 선생님이 멈추면 적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안 해. 애들한테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생기부로 평가해줘요. 그냥. 대학 그걸 가기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9월달에 사실상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시 모집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정시 모집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일단 수시를 다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수시를 안 쓰는 애는 없어. 다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수시 모집은 6번까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시는 3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9번의 기회가 있는 거야. 9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안 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나 퀴즈 내볼게요. 자, 수시에서 붙었다. 네. 정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시 납치란 말 얘기 들어봤죠? 네. 혹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수시 하향 지원했는데 수시 상향 하향했는데 정시 잘 돼가지고 한 70% 맞았어. 일단 대단해. 정확 맞아. 수시 하향전 했는데 정시 성적이 더 잘 나와서 납치된 경우 있을 수 있고. 자, 일단 의미는 대략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자, 수시 모집에서 어떻게 붙어도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 자, 수시 모집에서 최초 합격한 경우에만 정시에 못 쓴다. 아니면 수시 모집에서 추가로 합격하고 등록한 경우에 정시를 못 쓴다. 자, 세 번째, 수시 모집에서 추가로 합격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등록 안 했는데도 정시 못 쓴다. 1, 2, 3번 중에 뭘까요? 세 번째. 이게 핵심이야.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 수시에서 합격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어느 똑똑하니까. 자, 수시 모집에서 한 번이라도 붙은 이력이 있으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시와 수시 중에 어디에 더 높은 대학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수시. 네, 수시에 더 높은 대학을 써야 한대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써야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핵심이야. 자, 수시 모집 원서를 쓸 때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원서를 써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내신. 깜짝 성승이란 대단해. 모의고사 내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영어 공부를 지금 이 어학원을 가면서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자, 내신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서울권 학교들이 다 뭐가 걸려 있어요? 대부분 최저가 걸려 있죠. 최저. 그럼 최저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영어는 절대평가인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어. 근데 이 중에 여러분 혹시 뭐 3합 7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뭔지 알지? 자, 3개 합 7 이내 만에 들어야 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어. 그럼 이 중에 반드시 포함시킬 과목은 뭐겠어? 아니, 한 과목. 영어. 이유는 뭐야?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니까 내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올지. 국어 수학은 예측이 돼, 안 돼? 예측이 안 돼. 그리고 재수생들이 워낙 초강세이기 때문에 고1, 2 때 모의고사를 국어 수학에서 한 2등급 맞는 애들도 실제 수능에서는 3, 4등급이 나와요. 대부분 다. 재수생 때문에. 유일하게 영어만 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시 모집 체제 하에서는 영어의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영어 모의고사 특히 여기서 좋은 고등학교 제가 듣기로는 뭐 과학고나 국제고 이런 데 갈 학생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 모의고사 등급이 1, 2등급이 나와야만 돼, 무조건.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아마 원서 쓸 데가 없을 거예요. 눈높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내신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중학교 내신은 쉽잖아. 교과서 9단원 정도 보지 않아요? 약간의 외부 지문과 어느 정도 외우면 잘 보죠. 고등학교 문제는 그렇지가 않겠죠. 그리고 일단 또 모의고사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정시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갈지를 알아야지 수시에부터 조금씩 높여 쓰겠지. 왜냐하면 수시에 붙으면 정시를 못 쓴다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시에 어느 정시보다 수시를 높여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기초선을 잡는 걸 되게 힘들어해.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몰라요. 네, 정시에서 몇 등급이 나올 줄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더 잘 안 나오는 게. 자, 일단 이 학생이 아까부터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자, 일단 얘기해줄게. 자, 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면 여러분 1학년 때 모의고사 몇 번 보는지 알아요? 12번. 3번? 4번 봅니다. 4번 3, 6, 9, 11 보통 이렇게 4번 봐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요즘 학생들의 분위기가 모의고사가 기록에 남지 않는 내신이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대충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시로 자기가 어디 갈지 예측을 못하는 거야. 정시로 어디 갈지 예측이 안 되면 당연히 수시 모집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그 기초선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기초선을 못 잡아. 그러니까 정시 모의고사의 의미는 뭐 때문에 있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최저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 최저가 안 나오면 못 가잖아. 좋은 대학을.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려면 내가 모의고사를 평소에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애들은 자기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정시를 꼭 쓴다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 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으니 수시에서는 이 정도를부터 써야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특히 여기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뭐냐면은 복수 지원 금지 예외 대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6번 쓸 수 있다고 했죠, 수시를. 근데 그 6번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학교예요. 대표적인 학교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대표적인 학교는 어디냐면 바로 과학기술원이에요. 과학기술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어디냐면 바로 과학기술원이에요. 대구에 있어요. 알고 있어요? 대구 경북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어요.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유니스트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디지스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게 기술원 학교예요. 이 학교들이 수준이 꽤 높아요. 서울권 수준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무나 못 가요. 꽤 수준이 높은 학교입니다. 꽤 수준이 높은 학교인데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여기를 다 써요.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은 여기를 다 씁니다. 왜냐? 6번에 안 걸리니까. 쓸 필요가 있겠죠. 6번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학교들 수준이 꽤 높죠. 서울권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특히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너무 유리한 게 이 지역에 2개나 있어. 대구 경북이랑 울산 과학 기술원 2개나 있어. 그래서 특히 이쪽 경상북도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학교예요. 복수지원 금지 예외대 학교 중에. 실제로 제가 있던 지역에서도 이 기술원 학교를 이공계 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많이 썼어요. 6번에 안 걸리니까. 쓸 필요가 있겠죠. 6번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이거를 고3 때도 모르는 애들이 많다니까. 고3 때도 실제로. 왜냐면 진로나 진학 시간에 대충 듣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원서 쓸 때 그제서야 이런 학교가 있는지도 알고 이게 여기에 안 걸린다는 걸 그때 아는 애들이 대부분 그때 알아요. 근데 그건 너무 늦지. 왜냐면 여기에 맞게 전략을 이미 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원 학교들이 꼭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모집 인원을 비교를 보시면 이게 26학년도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을 보면은 이거는 전국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통계를 볼 때 절대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죠. 교과 전형이 줄 세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신으로. 그다음 종합이 생기부로 뽑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내신으로 줄 세우는 게 제일 많아 보여요. 수능으로 뽑는 게 적어 보이죠. 상대적으로. 이건 전국 기준이야. 자,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수시에서 65고 정시에서 생각보다 많이 뽑죠. 비수도권은 완전 반대죠. 자, 이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다 이렇게 뽑을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서울 보세요. 서울 어때요? 교과로 한 15% 뽑죠. 종합으로 한 30% 뽑죠. 수능으로 몇 퍼센트 뽑고 있어요? 37% 정도 뽑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다 잘해야 되죠. 내신, 생기부, 수능. 자, 서울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인이 뭔가를 선택하면 안 돼요. 아, 난 내신으로 대학 갈 거야. 아, 나는 생기부로 갈 거야. 나는 수능으로 갈 거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의 기준은 중3 서울권 대학을 가고 싶다는 학생들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내 말대로 안 해도 돼요. 여기 보세요. 경상북도 어때요? 수능으로 거의 안 뽑는다고 봐야죠. 내신만 잘 따면 돼요. 이 지역의 대학을 만약에 갈 마음이다 라고 하면 내신만 잘 챙기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를 벗어나서 반드시 서울로 가야겠어 라고 하면 내신만 잘 따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생기부와 수능 다 챙겨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이 이미 지금 시작됐다. 자, 지금 중3 학생이라고 하면 그 싸움은 이미 2년 정도 시작이 된, 2년 정도 이미 지난 거예요. 냉정하게 봤습니다. 저는 중1부터 시작이 완전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한 만큼 내 가능성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줄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지금부터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8시간씩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권으로 가고 싶으면 서울권의 학교를 가고 싶어? 아니 저 경북이야. 아 그러면 내 말대로 꼭 안 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제가 말하는 기준은 서울에 그 이름 들어본 주요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들이 정시 40% 이상 뽑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물론 그걸 비율을 좀 줄인다고는 하지만 정시 40% 이상으로 뽑는 그 서울의 주요 10몇 개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4가지죠 핵심이. 교과. 제가 아까 교과를 아까 내가 지읒 리을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잘 들어야 돼. 정량평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정량평가. 그러니까 수치화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뽑는다라고 해서 정량평가라고 해요. 그걸로 뽑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다. 그러니까 수치화시킬 수 없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분석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뽑는다고 해서 종합 전형이에요. 정성평가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한번 가서 여러분 한번 여쭤봐 보세요. 부모님들 회사 다니실 거 아니야? 보통 회사에서 혹시 이렇게 뽑는 회사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회사에서요 수능 시험처럼 한날 한시에 그 지원자들 쫙 불러 모아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1등부터 순위대로 뽑는지 회사에서 혹시 그런 회사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회사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회사에서 뽑을 것 같아? 안 뽑을 것 같아? 뽑아요. 네, 안 뽑겠죠 그렇게. 네, 그렇게 안 뽑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일단 뭐 필기시험도 보지만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서류도 보고 여러 가지 거 다양하게 측정하죠. 그래가지고 핵심이 뭐야? 우리 회사에 와서 잘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잖아. 종합전형이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대학에서 그렇게 뽑는 거야.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충성도 높게 잘 다닐래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만 높다고 뽑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낮다고 꼭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맞게 뽑아요. 그 기준에 맞게. 근데 그게 뭐 전혀 뭐 깜깜이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체계화된 기준이 제시가 돼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입시 전문가들이 책에서 쓴 말을 제가 따온 거예요. 내가 주장이 아니야. 자, 수시에서 적정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정시에서는 갈 수 없는 학교가 돼요.
정시에만 집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싸움이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왜냐? 중학교 때 행하는 모든 평가 방식이 고등학교에 가면 심화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못하는 애가 고등학교 와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애는 많죠. 중학교 때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등학교에서 못하는 애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다 똑같이 맞았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3, 4등급으로 가는 애는 대부분 다 그런 거고. 네. 못한 애가 잘하는 기적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300명까지는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뛰잖아. 근데 어떻게 중학교 때 안 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애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시라는 거를 무조건 마음속에 넣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나는 수시 모집으로 어느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을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준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영수가 맞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영수예요. 그게 맞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비중이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일단 이 국영수가 핵심이 맞아요. 국영수를 완벽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 중학교 거 교육까지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어학원이니까 영어로 좀 한정을 시키면 영어 같은 경우는 고1, 2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바라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최소 고1에서 고2 정도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실력을 중3 때까지 갖춰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학원에서도.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대비만 하지 않죠, 원장님? 네. 중학교 내신 대비만 할 거면 이렇게 영어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해도 돼요. 내신 대비만 할 거면. 근데 지금 여기 학원에서도 CG 외대 여학원에서도 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걸 많이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량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 입시 맥락을 알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말고사 끝났다고 막 야, 선생님 놀아요 뭐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얘네들 그럼 대학 못 갈 텐데 중학교 때 이렇게 놀기 시작하면 대학 못 가는데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수시 6번, 정시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만 집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시만 집착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지금 여러분 9번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대학을 갈 수 있는. 근데 그 9번의 기회 중에 6번은 걷어차는 거야. 그럼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선택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봐. 9번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나 정시 파이터예요 하면서 6번을 걷어차버려요. 고1 때부터.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2, 3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특수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 아주 공부 잘하는 그런 학교들. 예를 들면 용인 외대부 같은 그런 학교들. 그런 학교는 이제 첫 시험 보고 대다수가 정시로 돌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 거예요. 그런 학교. 그런 학교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어떤 국제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걷어차면 안 되는 거죠. 9번 중에 6번을 이미 걷어차고 시작을 하면 근데 정시도 이미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네, N수생 거잖아, 재수생.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디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야. 그 약간 농담식으로. 네, 재수학원 또는 서울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1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수학이래요. 왜? 반수해가지고 의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는 재수생, N수생 거예요. 근데 실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현실이 그랬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학생도 모의고사에서 2등급 맞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대평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옵니다. 이거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그 유명한 입시 전문가들이 한 말을 내가 가져온 거야. 수시 지원 기준선이 내신 성적이 아니라 수능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특히 영어, 제가 말하고 싶은 영어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해. 왜냐면 수시에서 최저가 걸려있거든요. 최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합 7이라고 했죠. 3합 7인데 영어가 1등급이면 다른 과목을 3, 3 맞아도 되는 거야. 근데 영어가 2가 되는 순간부터 부담이 되는 거야. 다른 걸 2를 맞아야 하거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렇게. 하나씩 과목별 얘기를 해줘볼게요. 국어 2등급 맞기가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국어가 이제 모의고사 한번 봐봐. 국어 모의고사 하면 되게 어려워요. 알 거예요. 상대평가잖아. 2등급 나오는 애가 현역 중에 거의 없어요. 재학생 중에. 수능 때. 수학은 어떨까? 비슷하겠죠? 네, 수학도 마찬가지죠. 영어는 2등급 맞다 칠게. 그럼 탐구는 어떨까요? 탐구는 좀 쉬워 보이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탐구도 모집단 자체가 적잖아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수하는 애들이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너네 지금 저녁 많이 먹었구나. 지금 조는 애들이 되게 눈에 띄는데. 자, 정신 차리자. 자, 기지개 한번 피고. 자, 내가 멀리서 왔어. 멀리서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약간 이거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사실은 CG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종종 와. 이 동네에 관심 없지? 진짜 맞는 얘기야. 자, 지금 좀 조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잘 듣고 있어. 좀 졸릴 시간이긴 해. 지금 봐도 밥 많이 먹고 왔으니까. 자, 탐구도 쉽지가 않은 게 요즘 재수가 예전처럼 진짜 올인 재수가 아니라 최저 맞추는 재수가 되게 많아요. 최저를 맞추려는 재수. 그러니까 두세 과목만 보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그러면 두 개 한다면 뭘 선택할 것 같아, 재수생 입장에서? 영어랑 탐구. 국어 수학 버리고. 왜요? 왜 상대적으로 영어는 일단 정밀평가고 그 다음에 탐구는 범위가 한정돼 있고 하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국어랑 수학은 좀 특히 국어는 방대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제일 많이 버리는 게 국어. 재수하면 대부분 국어를 많이 버려요. 왜냐면 보통 2함 몇, 3함 몇 하면은 국어를 빼. 수학까지는 포함을 시켜 3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대다수예요. 또 국어는 재수한다고 또 성적이 막 오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애가 있어. 국어를 알다시피. 그리고 유명한 말도 있잖아. 혹시 알아? 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책 많이 아니 다시 태어나고. 그만큼 성적 올리기가 어렵다고. 그만큼 성적 올리기가. 국어는 매년 잘하는 애들이 계속 나타나. 타고나게. 어린 시절부터 타고나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국어 잘하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중학교에서 잘 몰라. 고등학교 가면은 눈에 확 드러나요. 아, 얘는 딱 봐도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국어는 잘해. 가만히 어떻게 하는지 보면 방법을 모르겠어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국어를 잘해. 국어가 좀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런 재수가 많으니 그러면 탐구가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재학생 입장에서?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영어가 남게 되는 거예요. 영어가 1이면 너무 편해. 근데 영어가 2면 조금 그런데 영어가 3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안 가면 돼. 네, 그런데 지방으로 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자, 그럼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볼게. 자, 교과전형 얘기를 해줄게요. 교과전형 일단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줄게. 교과전형의 핵심은 뭐냐면 정의를 먼저 다 이해를 해야 하는데 교과 성적 50% 이상을 적용하면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자, 이 말에 담긴 함의는 뭐냐면 교과 전형마저도 내신 성적만으로 줄을 세우질 않아요. 특히 서울권 학교들. 내신을 좀 양념처럼 쓰고 다른 것도 되게 많이 보는 시기예요. 특히 28학년부터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신 성적만 잘 따가지고는 서울권에 이름 들어온 대학 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잘해야 돼요. 진원도 잘하고 생기부도 잘하고 내신도 잘하고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성적 요소가 도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 전형에서 마저도 내신만으로 줄을 안 세우고 서류를 되게 많이 봐요. 서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자, 교과 전형도 이렇게 학생부 100%만 뽑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권 학교들은 이렇게만 안 뽑고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건국, 경기, 고려, 동국, 서강, 서울시, 성균관 다 이름 들어본 학교 맞죠? 네. 서울에 이름 들어본 학교야.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약간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 교과 성적을 좀 보죠. 7, 80%, 90%까지 보죠. 그 다음에 뭐를 봐요? 서류를 보죠. 서류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봐요? 수능 최저를 보죠. 보이세요? 이 흐름이? 교과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내신이죠. 서류가 우리가 아는 그 생기부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간다고 했을 때 내신 한 90% 보고 서류 10% 보고 수능 최저 3합 7 걸려 있어요. 고려대가 가장 수능 최저가 센 학교야.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서류가 10이잖아요. 네. 진짜 서류가 실질 반영 비율이 10%일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자, 왜냐면 여러분 입시를 볼 때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90%, 10%는 명목상 비율이에요. 실질은 저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목상으로는 내신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것 같죠? 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고려대를 쓸 정도 애들이면 전부 내신이 어떻겠어? 또 좋아요. 다 똑같겠지. 다 좋겠지. 5등급 기준에서 전부 1등급이겠지. 그러면 내신은 변별이 안 돼요. 뭐 어디서 변별이 되겠어요? 서류랑 수능 최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내신 1등을 해서 고려대학교를 쓴 애가 있다고 칠게. 근데 얘가 생기부를 무시하고 수능을 무시했어. 고려대에 갈 수 있어? 교과 전형으로는 절대 못 간다. 그게 현재 입시라고. 서강대는 그럼 서류가 누가 나와 있는지 서강대는 그래도 서류를 안 보내.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 여기서 좋은 질문 되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또 하나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선생님 서강대 안 보잖아요. 난 서강대 가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모든 건 대가가 있어. 잘 생각해봐. 뭐냐면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경쟁률이 높을까 낮을까? 낮을까? 경쟁률이 낮아지지. 자, 그러면 고려대 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워. 그러면 고려대에 쓸 만한 애들이 어디로 몰려? 예를 들면 서강대로 몰리겠지. 그러면
고려대보다 서강대가 내신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실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 자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뭐 배치표대로 쭉쭉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반영 비율, 전형 요소가 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주문처럼 외우는 그 서열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자, 서강대가 학생이 말대로 서강대가 서류를 반영을 안 해. 그러면 서류에 자신이 없는 내신만 좋은 애들이 어디로 몰려? 서강대로 몰려. 그러면 서강대가 내신이 고려대보다 훨씬 높게 형성돼 버려.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거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잡고 있었던 애들은 선택권이 되게 넓어요. 선택권이 굉장히 넓은 상황에서 나는 일단 고려대 써보고 여기도 써보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나는 어차피 난 서강대 갈 거였었는데 서강대 보니까 서류 안 보더라 해서 생기부를 아예 신경 안 썼어. 애초에. 그러면 얘는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디밖에 없게 돼? 서강대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서강대마저도 붙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지. 왜냐? 생기부를 신경을 그렇게 안 쓴 애가 내신도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 상관관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첫날부터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평가 기준하는 다 첫 시간에 말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뽑을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성적을 매길 거야라고 다 과목별로 얘기를 해줄 텐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행 평가해가지고 생기고 어떤 식으로 기록할 거예요라고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얘기 들을 때 처음부터 나는 어차피 뭐 서류 안 할 거야, 정시로 가야 할 거야, 예를 들면 하면서 그런 걸 다 무시했어. 그러면 걔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여기 서류 안 보내요, 그럼 여기 가면 되죠 가 아니라고. 사람마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제 아무리 1등이라도 생기부 관리 안 돼 있고 수능 3합실이 안 되면 고려대는 교과 전형으로는 못 가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도 많이 쓰는 학교잖아. 경희대는 특히 서류를 많이 봐요. 분명히 이거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인데 서류가 30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사실상 내신으로는 변별을 안 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럼 내신보다 서류가 더 중요하고.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다 중요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함부로 뭐가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걸 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마, 함부로.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머리를 쓰지 말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차분하게 1학년 때부터 잘해. 함부로 머리 쓰지 말고. 절대 선생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 선생님 저 정시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마음속에 그 학생도 지워지겠지. 그래? 너 정시해? 열심히 해. 선생님은 나쁠 게 없죠. 왜냐면 그만큼 부담이 줄겠죠. 아니 이 반에 전부 다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고마운 애들이지 정시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 생기부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걔 어차피 생기부 버린다는 거잖아. 근데 걔도 갈 데도 없겠지만 물론. 근데 끝까지 열심히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예쁘게 말 잘 들으면서 선생님 그래도 저 교과도 쓰고요, 종합도 쓰고요, 수능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면서 끝내 열심히 하는 애들 있거든. 많지는 않지만 그런 애들은 부담은 돼. 부담은 되는데 예쁘잖아. 도와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선생님도 끝까지 해준다고. 사람 마음이랑 똑같다고. 여러분 같은 안으로에서 후배 애들 아까 뭐 후배들한테 하는 말 있던데 똑같은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 애가 있는데 형 뭐 어차피 뭐 영어 뭐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좀 어때? 도와주고 싶어? 좀 그렇지. 뭐 선생님은 어른 입장에 어떨 것 같아? 더 그럴 것 같지 않을까? 내가 꼰대여가지고 뭐 어른 말 무조건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인지상정이잖아. 입시가 지금 그렇다고. 여기 보시면 이 느낌이 와요. 여러분한테 내가 왜 그걸 다 강조하는지. 오세요. 대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졸리니? 오니? 자, 여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류를 좀 안 보긴 하더라고. 그래도 뒤에 있는 학교들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은 서류를 좀 안 보긴 해. 그런데 여기 서류 좀 안 본다고 난 여기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대학도 여기만 쓸 거야? 어디 쓸지 알 수 없잖아. 일단 다 준비해놓고 있어야지 않을까? 그렇지?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영어가 1등급이면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 영어가 3 이내만 들어도 되겠대. 연대는. 근데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아, 나 연대 가 선생님 저 3만 맞는데 왜? 나 연대 갈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되돌아가 애들이 질문이야. 선생님 너 영어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 아, 저 3만 맞으면 돼요. 아, 너 서울로 가고 싶다면? 아니 저 연세대 갈 건데.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얘가? 이런 태도가 굉장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얘가 전략을 잘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연세대만 쓸 거야? 6개 다? 아, 그렇진 않잖아. 6개 다 쓸 수도 없고 여러 개 쓸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연세대는 영어가 3 이내 들어오면은 되게 된대. 그 영어 못하는 상대적으로 영어가 조금 떨어지는 내신 좁고 한 애들이 어디로 물려? 연대로 몰린다니까? 항상 대가가 있다고요. 고려대가 제일 경쟁률이 낮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까다롭게 보면. 실제로 또 예전에 여기 보면 한양대가 예전에 최저가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교과인데 한양대가 최저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최저를 설정해놨는데 예전에 고려대는 원래 최저가 있었고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거든요. 내신 등급 어디가 더 높겠어요? 한양대가 훨씬 높았죠. 0.5 정도. 0.3에서 0.5 정도. 근데 이거 엄청 큰 차이예요. 그 최상위권에서는. 최상위권에서는 0.1로 갈리기 때문에 0.01로도 갈리기 때문에 0.3에서 0.5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 근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학교는 뭐 과마다 다르겠지만 좀 낮은 학교, 낮은 과라고 치면은 2점 초반대가 3합칠 맞춰서 붙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1점 초반인데 3합칠 못 맞춰서 쓰지도 못하는 애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훨씬 많아. 내신 좋은데 3합칠 자신 없어서 아예 쓰지도 못하는 애. 거기서 핵심이 뭐다? 영어. 영어가 1등급이면 다른 걸 3, 4 맞아도 되잖아. 그럼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다. 근데 영어 1등급 맞게 언제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거다? 지금부터 영어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다른 거는 위계성이 훨씬 영어보다 강해서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가능해. 영어는 얼마든지 가능해. 네,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 영어는. 근데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기권 학교랑 서울권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기권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아까 보면 서울권 같은 경우는 보통 2합5 3합 7이지? 이게 표준이야. 2합5 내지 3합 7이 표준이야. 3합 8이나. 경기권 가면 느낌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 들어본 학교 맞아요? 가천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2합 6이야. 벌써 느낌이 어때? 좀 편해? 상대적으로? 네. 자, 만약에 경기권 학교다라고 치면 영어가 2 맞으면 어떠겠어? 너무 편하게 가겠지. 다른 거 하나만 4 맞아도 되잖아. 3합도 없어. 다 2합이야.
경기권 쪽으로. 3합인 학교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영어가 3이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함의가 뭐냐면 지금 내 말 듣고 나 이제 안 되겠어 포기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영어 만약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4, 5등급 맞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3등급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3등급이 되면 경기권 쪽의 학교를 충분히 써볼만 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천대학 학교가 되게 경쟁률이 엄청 높거든요. 왜 높겠어요? 서울로 올라가려는 자,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자들이 어디서 만나? 예, 여러 여기 경기권에서 만나거든요. 대표적인 약간 관문학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주요 대학들이 실제로 서울 지역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거기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 사는 애들은 당연히 어떤 마음 들겠어? 100% 무조건 다 서울로만 가고 싶을 거라고. 근데 그 중에 한 90%가 내려와야 돼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이 100명의 고등학생이 있으면 한 90명이 내려와야 돼. 밑으로. 그럼 걔네들이 안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야. 걔네들 어떻게든 어디서 버티려고 해? 경기권에서 버티려고 하거든. 근데 여기 이제 지방 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서울로 못 가는 애들이 경기권이라도 가야지 하면서 어디서 만나? 그 경기권에서 만난다. 그 어딘가에서. 지하철 되는데. 지하철 다니는 그 있잖아요. 여기가 다 지하철이 다 다닐 거예요. 특히 여기는 지하철 다니고. 거기서 만나고. 근데 상대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좀 편안해요? 상대적으로? 제가 여기 대구 시지라고 해가지고 경북대 거 준비해봤어요. 자, 경북대. 자, 지방의 국립대들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게 과마다 다 달라. 자, 제가 좀 따져보니까 좀 복잡한데, 자, 보니까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하나 고르고 수학은 반드시 껴서 5등급 이내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IT 대학. 만약에 경북대 IT 대학을 가고 싶으면, 그러면 경북대 IT 대학을 가고 싶은 애면은 수학은 최소 3등급에서 2등급은 맞아야 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경북대 IT 대학을 가고 싶은데 영어가 1이면 만약에 그러면 수학을 4 맞아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러긴 쉽지 않겠지? 그러면 영어를 2까지 했다고 칠게. 열심히 해서 그럼 수학을 3 맞으세요. 그러면 경북대에서 의대 빼고 의학대 빼고 제일 높은 과의 최저를 충족하게 돼요. 자, 중간 정도 학교를 볼까요? 중간과 보니까 여기가 가장 표준이야. 인문대, 사회과학대 여기가 표준이야. 경북대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어때요? 경기권이랑 똑같죠. 국수, 영탐, 이학, 육 경기권이랑 똑같네. 딱 보니까 아까 가천대랑 되게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경북대에서 제시하는 수능 최저 조건이 경기권에 가장 아이들이 보통 많이 선호하는 학교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북대 말고도 여러 또 대학들이 있겠지? 그 대학들은 점점 어떻게 뽑을지 느낌이 오나요? 네. 아마 최저를 한 과목만 걸거나 최저가 없을 거예요. 이제 경북대 빼고 그 순위를 조금 맞춰서 조금씩 생각하면은 한 과목 최저를 걸거나 아니면 최저를 없애버려요. 왜냐 최저를 걸면 애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영어를 2, 3등급 정도만 맞으면 굉장히 폭이 넓다. 운신의 폭이.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등급을 맞을지. 국어, 수학, 탐구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뭐 1, 2등급 맞는 애도 수능대 3, 4등급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수생이 들어오면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재수생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근데 영어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계산이 중학교 때 이미 설 수 있다는 거죠. 영어만큼.
그래서 어학원에서 지금 이런 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7개월간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내일부터 학교 가서 뭐 해야겠어? 공부해야 돼. 할 거 없으면 뭐 하면 돼? 책 읽기. 아니 영어 공부를 하는 학원에서 숙제 많이 내줘요? 네. 네, 학원 숙제 열심히 하고. 어때? 여러분 이런 경북대 지금 최저 기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서울권, 경기권, 경북대 이렇게 보여줬는데 입체적으로 느낌이 좀 그려져요? 네.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가겠다는 게 느낌이 좀 오나요? 네. 그래? 내가 아까 왜 여러분들 대학 어디 갈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딱 보면은 아 얘는 이 지역에 있겠구나. 경기권은 가겠구나. 아 서울권은 가겠구나. 서울의 중상위권은 가겠구나. 상위권은 가겠구나. 최상위권은 가겠구나가 내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보이죠 당연히. 영어 수준을 보면 다 보이죠. 모의고사 푸는 거 보면 여기 학원에서 모의고사 푼다며요. 그거 보면 다 보이죠. 어느 정도 가겠구나. 재미있나요? 네. 재미없어요? 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부터 많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가 이것도 그냥 한번 보세요. 충남대는 딱 그 우리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느낌이? 벌써 두 자릿수죠? 네. 세계 한 10, 11, 12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 4마저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3, 4 정도 맞아요. 느낌이 확연히 좀 다르죠. 또 서울권, 경기권, 경북대, 충남대 내가 지금 보여줬는데 느낌이 어떤지 느낌이 와요? 네. 아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대학을 내가 앞으로 가겠구나 확 다가오죠? 이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냥 마냥 힘든 거야. 영어 내가 이거 왜 해야 하는지가.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데이터인데 좀 보세요. 작년에 수능 본 애들 보니까 재학생들이 6월달에 자 퀴즈 또 내볼까? 자 여기 지금 내가 써놓은 6월, 9월 수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출제한 모의고사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학원? 서울 어? 서울? 서울 중앙 서울 중앙?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를 여러 개 보잖아요. 네. 1학년 때 모의고사 4번 본다고 했죠? 네. 그건 어디서 출제하는 거예요? 어? 평가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낸다고? 청 교육청에서 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4번, 고등학교 2학년 4번은 교육청에서 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내요. 돌아가면서. 자, 고3 때도 교육청 모의고사도 보고 여기 모의고사도 봐요. 거기 어디예요? 네. 평가원. 평가원. 대표적인 시험 월이 6월, 9월 수능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평가원에서.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재학생들이 6월 달에 38만 5천 명이 지원은 했는데 실제 응시는 31만 밖에 안 했어요. 많이 아팠나 보죠. 애들이. N수생이 좀 들어왔죠. 9월 달에 더 많이 아팠어요. 고3 애들이. 여기서 웃어야 하는 아무도 안 웃네. 지금 여러분 그만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재수생이 좀 더 늘어났죠? 실제 수능에는 어땠어요? 재학생이 한 30만이죠? 재학 N수생 몇 명이야? 16만. 자, 실제로 지금 2006학년도에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N수생 한 17만까지 늘어난대요. 그러면 정시는 왜 여러분 게 아닌지 알 것 같아요?
재수생 17만이라고. 재학생 한 30만 보는데 상대평가라고 없잖아요.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안 되죠. 얘는 수능만 공부하는데 경쟁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내신은 이렇고 종합전형이 있어요. 우리에게 종합전형. 부모님들한테는 그냥 낯선 이야기지만 여러분한테는 낯선 얘기는 아니죠. 종합전형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일단 여러분들 내가 아까 회사에서 사람 어떻게 뽑는지 물어봤지? 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객관식 시험으로 줄 세우는 게 공정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뽑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회사에서 사람 그렇게 뽑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람 그렇게 뽑고 싶어요? 네. 그 착각에서 벗어나요. 그렇게 뽑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그렇게 안 뽑아요. 종합전형 그렇게 안 뽑는다는 거지. 종합전형은 뭐예요? 서울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양한 능력을 성적만으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신도 보고 생기부도 보고 수능도 보고 다 보겠다고. 한마디로 그 말인 거예요. 면접 보고 다 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도 뽑고 이렇지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재학생의 합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형이 종합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재수생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설계를 재수생한테 불리하고 재학생한테 유리하게 설계를 한다. 재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요. 근데 이거를 못 살리고 재수를 하게 되면 종합전형이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돼요? 아직은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종합전형을 대비를 하려면 네 가지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내가 간략하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적성은 뭔지, 내가 흥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진로 시간 잘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진로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특히 그 학년부장 선생님들 있어요. 고등학교 특히 그분들이랑 잘 지내고 그리고 또 교과 선생님이랑 잘 지내고 다 잘 지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랑 잘 지낼수록 성과가 좋아요. 선생님이랑 잘 지낼수록.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학생이 권한이 있다고 칠게.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어떤 애를 기록을 잘해주겠어? 수업 시간에 앞에 앉고 앞에 앉아서 열심히 잘 듣는 애 기록 잘해주겠지.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귀는 흰색으로 바뀌어 있고 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냥 이것만 하는 애가 있어. 얘를 잘 써줄 것 같아? 아니요. 아니겠지. 이렇게 종합전형이라고. 특히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교실을. 그러니까 자리가 안 정해져 있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앞자리 앉아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애들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항상 두 가지 경우에만 기억할 수 있겠지. 어떤 경우야? 잘하는 애 기억하겠지. 또 문 밖에 뭔가 났다든지 벗어나면 기억한단 말이에요. 잘하는 애는 기억이 돼야겠지. 선생님들이 수시로 관찰하고 기록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정자습제를 했어요. 애들을 다 관찰 기록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해요 절대. 공부해 뭐 이런 말 안 해. 기록만 해줘요. 공부 안 하고 이어폰,
핸드폰 뭐 이렇게 적어만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걸 가지고 얘가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뭐 이렇게 써주세요, 써주세요, 뭐 생기부 뭐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평소에 태도 안 좋으면은 당연히 반영이 제대로 안 해주, 원칙대로 제대로 안 해주면 되는 거고, 태도가 안 좋았으니까 열심히 잘 안 하면은 감안해서 또 잘 써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게 나쁜 거야? 공정한 거야? 공정하지 않은 거야? 그게 공정한 거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심히 하고 규칙 잘 지키고 잘하는 애를 잘 써주는 게 공정한 거 맞죠? 네. 종합전형이 그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는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말해줄게요. 학업진로, 공동체 이 세 가지를 뽑는다.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뽑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학에서 우리는 이렇게 뽑을 겁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에서 쉽게 말하면 성취 수준인데 성적, 일단 무조건 성적 좋아야 돼. 불변의 진리. 일단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성적만 좋으면 안 되고, 성적과 더불어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게 기록이 좋아야 돼. 그래서 탐구력이 대표적입니다. 탐구력. 그럼 탐구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제가 쉽게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학교에 교과서 있죠? 교과서 제대로 읽어 안 읽어요? 읽어요? 네. 교과서 일단 첫 번째 제대로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죠? 어떤 내용을 배우고 내가 뭔가 되게 궁금한 게 생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책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책 많이 읽으세요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전략이 없는 말이거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책 많이 읽으라고 너무 추상적이잖아.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한 거냐면, 교과서를 여러분 읽죠? 교과서가 굉장히 압축되고 정제된 문장이거든요. 교과서를 읽은 다음에 뭔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죠. 어떤 내용이 궁금한 게 생기면 뒤에 보면 그 부록이 있어요. 색인 인덱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부록, 색인. 거기 보면 교과서 출처들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책에서 이런 교과서를 썼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꼼꼼을 독서를 하는 게 탐구력이에요. 그게 탐구력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거를 잘하는 애들이, 그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제가 탐구력을 최대한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책을 읽는데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첫 번째는, 첫째도 둘째도 교과서를 정독해서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첫 번째, 교과서에 담긴 문장을 최대한 숙지한다. 외운다기보다는 숙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책을 읽고 싶죠? 그러면 교과서 뒤에 나와 있는 부록을 찾아서 거기에 제시된 참고 문헌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하면 완벽한데, 교과서도 여러 종이 있죠? 그럼 특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6종이 있어요. 그럼 그 6종 교과서를 사서 읽어보는 거예요. 교과서마다 서술이 다 달라. 조금씩. 그리고 뒤에 참고 문헌이 다 달라.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하시고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거를 보여주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애가 없죠. 왜냐? 누가 안 알려주는 거야. 이거 알려줘도 안 따라가요. 제가 멀리서 와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탐구력이라고. 이게. 그래서 특히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과목을 교과서를 여러 종 구매를 하세요. 교과서 어디서 사면 돼요? 혹시 알아요? 네, 이거까지 알려줘야겠다. 교과서 인터넷에서 파는데 어디서 파는지 아니? 혹시?
예스 ES 14. 아니 예스 입사에서 교과서 안 팔아. 약간 국제적으로 막 아마존 야 이것도 저거 안 되겠다. 이거까지 내가 알려줘야 하는구나. KT북이라고 KT북. KT북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혹시 전학 가면 여기서 교과서 하라고 하는 사람? 네? KT북, KT 영어 KT북. 영어로 KT북. KT북 치면 한국 거민정 교과서 협회야 여기가. 한국 거민정 교과서 협회 사이트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쇼핑몰 들어가면 그 전체 초중고 전체 교과서를 다 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S인사에서 안 팔아. 교보문고 인터넷으로 안 팔아. 직접 어디 가서 사야 하는데 서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쉽게 살 수 있어. 손쉽게. KT북. 저도 여기에서 사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의 교과서는 여러 종을 구매를 해요. 교과서 얼마 안 비싸잖아. 커피에 한 잔 값도 한 잔 값 정도 되잖아. 한 두 잔 값? 한 10,000원 정도 해. 아 비싸? 근데 다른 거 돈 쓰는 거 있잖아. 게임하는데 돈 써 안 써? 아 안 써? 착한 애들이네. 아 넌 돈 많이 안 쓰는구나. 아끼고 비싸는 거였네. 다른 책에 비하면 되게 싸 교과서가. 한 권에 한 10,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비유를 든 거야. 내가 역사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역사 교과서를 6종 교과서를 사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것도 추천해. 중3이니까 고등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있잖아. 그거 지금부터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국어 비문학 공부 방법이기도 해요. 국어 비문학 어떤 애들 잘 푸는지 아세요? 사회과학 잘하는 애들. 왜냐면 비문학이 다 사회과학 내용이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잘 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학교 수준의 교과서를 그렇게 구매해서 여러 종 사서 보는 것도 괜찮고 아예 고등학교 거를 사회과학 교과서를 사가지고 미리 읽어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3 아이들 7개월 동안 영어는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7개월 동안.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런 것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알려주면 아무 필요 없는 얘기야. 자, 이 이야기를 2년 후에 고2 학생한테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3한테 하고 있다. 걔가 박차고 이미 나갈 거야.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나한테 지금 하고 있죠. 나 이미 갈 때가 다 정해졌는데. 고2 학생도 이미 갈 대학이 다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탐구력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모든 건 교과서에서 출발합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안 읽고 다른 책을 읽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교과서 내용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과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 과목 뭐 하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냐.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들면은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물리를 뭐 들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생명과학, 화학을 뭐 들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 이 말만 강조할게요.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종합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네, 지금 이 이야기까지 하기는 이쪽은 종합전형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고 봐요. 서류로 뽑고 보통 최저가 없어요. 서류 면접으로 뽑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길게요. 그냥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이 이야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일단은 이거는 넘어갈게요. 원서 6개를 어떻게 쓰느냐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가지고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여서
이제 제가 일단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을 하면 그러니까 입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너무 허무한가?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